되게 신기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으면 보는 각도 약간 다르게 해서 그린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진다. 그러면 우리가 이 직사각형들을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뒤에까지 계속해서 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더해서 우리가 전체 도형의 부피를 만든다? 이런 느낌인 거예요. 됐죠?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정적분이라는 걸 공부를 하다 보면 정적분의 진짜 의미 또는 정적분교를 정말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주어진 기호, 이 정적분교의 의미를 실제 정이랑 정적분교의 정의, 다시 얘기해서 무한급수의 정이랑 연결지어서 이해할 때 정확하게 정적분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. 됐죠?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A에서 B까지 fx, dx 이거의 의미는 뭐냐? 이거의 정의는 뭐냐?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. 그 다음 이 기호를 보면 알지만 더한다. 뭐를 더하느냐? fx에다가 dx를 곱해서 더한다. 근데 우리가 이 표현을 쓸 때는 fx라고 쓸 수 없어서 xk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 다음 dx라는 건 뭐냐? 델타 x가 아주 작아진 값. 이게 정의다. 그러면 그 중에 델타 x라는 건 뭐냐? n분의 b-a. 그 다음 xk라는 건 뭐냐? 우리가 수직선 위에 또는 x축 위에 a에서부터 b까지라면 얘네들을 n개의 권호 쪽에 쓸 때 이 한 칸 한 칸의 간격이 델타 x다. 그러면 xk라는 건 a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델타 x만큼 k번 오른쪽으로 간 지점. 그럼 다시 얘기해서 a 더하기 k 델타 x. 이게 일반적인 정적분교의 정의다. 됐어요. 그래서 이 기호의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면 실제 온갖 적분의 기호들, 적분에 희한한 공식들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공식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. 그래서 수학은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자유로움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대충만 이해하고 있다면 안 되는 공식을 쓰지 않나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가끔씩 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발생을 해요.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. 하나만. 그러면 이번에 뭐 할 거냐?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좋아하는 문제를 사는 건데 이 끼인각이 30도예요. 그리고 그 다음 이 밑변의 길이가 4, 그 다음 이 길이도 4예요. 그러면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죠. 그러면 이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일까요? 그럼 이건 쉬운 거네요.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얼른 계산하면 4가 되는 거 맞죠? 됐죠?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B라는 점에서 X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BA랑 평행인 선을 그릴 거예요. 그래서 BA랑 평행인 선을 그려서 이 선분의 길이를 fx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. 그러면 0에서 4까지 fx, dx가 과연 무엇일까요? 라는 게 질문이에요. 됐어요? 그러면 0에서 4까지 fx, dx? 그럼 우리가 이 교의 직관적 의미는 fx를 더한다. 근데 x가 변함에 따라서 fx는 이런 길이들이 쭉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길이 더하면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한다? 삼각형의 넓이랑 같지 않을까라고 오해를 해요. 그래서 실제 이 오해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오해인데 이 오해는 적분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안 가져요. 왜냐하면 불안하니까. 이런 직관적 풀이를 쓰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짓 안 해요. 그럼 어떻게 하느냐? 진짜 식으로 계산해요. 그럼 식으로 계산한다는 건 뭐냐?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죠? 이등변 삼각형이죠? 우리가 얘랑 평행선을 그었으니까. 그럼 다시 해서 이 길이랑 이 아래쪽 길이는 어때요? 같아요. 그러면 얘도 fx. 그러면 다시 해서 fx라는 건 뭐랑 같냐? 4 빼기 x랑 같은 거예요. 그러면 이걸 0에서 4까지 정적분하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계산하면 8입니다. 이렇게 답을 계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절대 틀릴 가능성이 없어요. 근데 적분을 애매하게 공부한 친구들이 잘못 이해한 친구들이 그냥 이 길이 더하다 보면 넓이가 되지 않을까요?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길이를 더해서 넓이가 된다? 말도 안 돼요. 원래 불가능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생각합시다. 그럼 이 정사각형 넓이 얼마? 1. 그런데 길이를 더한다? 이 길이 하나가 다들 얼마예요? 이미 1이에요. 그럼 1을 여러 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길이 합은 1보다 어때요? 커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길이를 더해서 넓이가 된다? 불가능.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면 뭐냐? 1에다가 델타 x라는 걸 곱해서 작은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구해서 걔네들 더해서 커다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. 이게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.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식의 의미가 삼각형의 넓이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? 이 기호의 정의. 그럼 우리가 이 기호의 정의를 보면 더하는 거다. 근데 뭐랑 뭐를 더하는 거냐? fxk에다가 델타 x를 곱해서 더하는 거다. 이게 원래 정의라고 했잖아요. 그러면 fxk에다 델타 x 곱한다? 그럼 이 길이가 fx 맞아요. 근데 델타 x라는 건
이 길이죠. 그러면 이 길에다 이걸 곱해봤자 넓이의 의미를 지녀요. 우리가 이런 선과 이런 선 곱하면 넓이의 의미 있나요? 없어요. 그쵸? 왜? 이 선과 이 선은 수직이 아니니까. 됐어요? 그러면 이번에 내가 뭐 해볼 거냐? 이게 fx랑 델타 x에다가 약간의 조작을 거쳐서 넓이의 의미를 가지도록 한번 해볼게요.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? 이 끼인각이친 문제 30도라고 했는데 이걸 이용해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. 그러면 평행사변의 넓이? 그럼 fxk에다가 델타 x에다가 사인 30도 곱해야 되겠죠? 그럼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다 2분의 1을 곱하면 평행사변의 넓이. 그래서 이 왼쪽 그림에서 이렇게 되는 이 평행사변의 넓이. 그러면 xk가 변할 때마다 이 평행사변형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. 됐어요? 그러면 이런 평행사변형들을 열심히 더한 다음에 n이 무한히 커질 거예요. 그럼 n이 무한히 커지면 결국은 이게 뭐랑 같아지죠? 삼각형 넓이랑 같아지죠.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이 식에다 2분의 1을 곱해야지만 이게 삼각형의 넓이인 4랑 같습니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됐어요? 그래서 우리가 길이를 그냥 더한다고 해서 넓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면 우리가 이 기호를 한번 정적분기호로 바꿔봅시다. 그럼 리미트 시그마가 인티그럴, 그 다음 fxk는 fx, 델타 x는 dx, 그 다음 2분의 1은 상수니까 앞으로 보냅시다. 그래서 실제 이렇게 2분의 1을 곱해서 0에서 4까지 정적분해야지만 4라는 값을 갖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결과를 보세요. 아까 0에서 4까지 fx, dx 식으로 구했을 때 8이었잖아요. 그거랑 똑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 맞죠? 됐죠? 그래서 학생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나중을 위해서도 굳이 논술뿐만 아니라 나중에 대학교 공부를 위해서도 정적분교의 의미를 이해할 때 길이를 더해서 넓이가 된다?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. 처음에 공부할 때는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수업을 해요. 근데 이게 좀 공부하고 나서는 그 개념을 좀 바꿔야 돼요. 그래서 길이를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델타 x를 곱해서 작은 넓이를 만든다. 그래서 그 작은 도형의 넓이를 더해서 큰 넓이를 만든다. 또는 부피도 마찬가지예요. 작은 부피를 더해서 큰 부피를 만드는 거지 넓이를 더해서 부피를 만든다? 그런 건 불가능. 알겠어요?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dx, 정적분교에서 이 dx라는 걸 붙이는 이유가 뭐냐? 곱셈의 의미다. fxk에다 델타 x를 곱해서 다는 거다. 이런 의미를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. 됐죠?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정적분에서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생각들.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실전에서 논술을 풀 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해서 이렇게 일강을 꾸민 거예요. 그래서 나머지 남아있는 강의들도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 다들 수고하셨습니다.